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지난번 러시아의 키예프 대공습 이후에 파괴된 도시 현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최대한 러시아군이 키예프 도시가 파괴되었지만은 인명살상보다는 주요한 거점 건물들의 파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는 이제부터는 키예프에 대한 폭격하는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러시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간스크에 있었던 대학교 기숙사 파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러한 러시아군의 폭격 접근 방식의 변화는 트럼프가 결국은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러시아가 인식하게 되고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의 앵커리지 합의 정신을 러시아는 의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러시아는 취할 필요가 없다. 이제 러시아는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의사결정센터와 지휘소 등을 모두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러시아 외무장관이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키예프에 거주하고 있는 유럽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대피 권고를 현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추가로 러시아가 실질적인 공격이 있으면 그들은 즉시로 대피를 서두를 것이라고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의사결정센터를 공격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패널 참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소련 공장들은 수십 개의 축구장 크기만한 지하 통로까지 갖춘 거대한 규모이다. 이러한 데는 미사일 한두 발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행정 건물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젤렌스키가 현재 유럽인들을 그곳으로 초청을 해서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건물들을 파괴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젤렌스키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 유럽 서방에 보내는 신호라고 패널 참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중심의 폐허는 러시아가 이제는 진심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도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러시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패널 참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의 군수산업단지, 정책결정센터, 그리고 지휘소를 겨냥한 조직적인 공격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 패턴이 바뀌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의존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무력으로 장악한 후에도 외교적으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비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러시아는 다른 강압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한다 해도 키예프의 항복을 이끌어낼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의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러시아 현재 지휘부의 전체적인 생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치 체제 자체를 파괴하거나 물리적,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러시아는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개될 주요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가 키예프에 대한 일련의 공습을 감행하여 기반 시설을 파괴하였지만 그것이 정치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할 경우이다. 그렇게 된다면 젤렌스키의 정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군이나 정치 지도부 인사 중에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키예프 시민들과 서방 대사관들은 도시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방은 방공 능력을 증강하면서 소모전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주요 의사결정 센터와 거점을 공격에 성공해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라다, 우크라이나 의회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군이나 정치 지도부의 제거 시도를 구체적으로 시작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유럽 대사관들은 키예프에서 즉시 철수하기 시작할 것이다. 분쟁의 양상은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변화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칼리닝그라드를 공격하여서 반격하는 경우이다. 현재 칼리닝그라드는 유럽에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발트의 연안 국가들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방이 반복될 때마다 긴장은 고조되면서 유럽 전체와 러시아의 전체적인 전쟁으로의 변질 위험은 고조가 된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가 발틱 연안을 계속 공격한다면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습은 계속화될 수 있다. 네 번째 시나리오로 이러한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 트럼프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워싱턴은 이러한 상황을 구실로 해서 키예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라라고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 러시아는 승리를 선언하면서 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유럽은 결과적으로 홀로 이러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부담을 이러한 결과를 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또는 러시아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에 필요한 미사일을 보충해서 확보하면서 키예프는 현재 이러한 전쟁 이전처럼 다시 안전해지고 미사일 공격은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소모전은 이전처럼 계속될 것이다 라고 향후에 이 특수전의 성격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럽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한 이후에 유럽에서 누가 주요한 대리인이 될 것인지 이것을 놓고 현재 다투고 있다. 미국은 현재 동남아시아로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서 마크롱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핵무기로 유럽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선전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모두 나에게로 오라. 프랑스에로 오라. 프랑스가 당신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현재 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라트비아가 드론으로 러시아를 공격하고 러시아가 아뢰신익이나 킨잘 미사일로 대응했을 때 그래서 나토 회원국인 라트비아가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프랑스가 러시아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프랑스는 잠수함과 핵잠수함과 사거리 500km에 불과한 전술 항공기에 탑재한 핵무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러시아가 사르마트 미사일 한 방만 가지고도 프랑스는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이다. 프랑스에는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만일 원자력 발전소 한 개만 파괴되어도 프랑스 국토 전체가 오염될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핵무기는 작은 유럽 국가 방어를 위해서 절대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마크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핵공격을 가상한 폴란드와의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의 야망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클레바입니다. 클레바는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도시 파괴는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키예프 시민은 수도를 떠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도시 파괴에 대비해서 심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클레바 전 외무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부드리스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나 발틱 3국이 칼리닝그라드를 공격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발틱 3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발틱 3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문제는 수발키 회랑이 아니라 칼리닝그라드가 보유한 군사력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력을 파괴함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억지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억지력의 확보야말로 평화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로서 발틱 3국은 도저히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항할 군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 러시아의 강력한 반러시아 공격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그러한 배후에는 누가 있을 것인가? 나토와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작은 발틱 3국을 선동하여 반러시아에 대한 적대 정책이 아니라 군사 공격까지도 감행하자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전황 분석가들은 군사력도 없는 발틱 3국이 이렇게 무분별한 과감한 무모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배후를 확증하면서 배후를 경계와 함께 조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